안녕하세요. 러시아 문학과 미술 이야기 리드 러시아입니다. 오늘은 러시아의 봄을 그린 작품 쿠스토지에프의 마슬레니차의 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림을 보면 눈 덮인 거리에 햇빛이 비친 모습입니다. 행인들은 아직 두꺼운 옷을 입고 있지만 거리엔 활기가 넘칩니다. 겨울에는 그렇게도 사납고 위협적이던 존재, 눈이 이젠 포근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봄은 이렇게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림 제목인 마슬레니차는 러시아의 봄맞이 축제입니다. 버터, 기름이란 러시아어 마슬러에서 유래한 것이죠. 마슬레니차는 육류와 유제품까지도 엄격히 금하는 사순절에 비해서 태양을 상징하는 팬케이크인 블린에 버터를 넣어서 마음껏 먹을 수 있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마슬레니차는 원래 러시아의 풍요의 신인 블레스를 기념하던 봄맞이 축제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수용 이후에 교회 축일로 흡수된 것이죠. 부활절 7주 전에 시작되어 일주일간 지속되며 그 이후에 40일간의 사순절이 이어집니다. 첫날인 만남의 월요일은 추첼라라는 러시아 여자 허수아비를 만들어 장식하고 눈 미끄럼을 만들며 만남의 노래를 부릅니다. 다음 날 화요일 유희의 날은 다양한 놀이와 풍습들이 진행됩니다. 셋째 날인 미시카의 날은 블린든 팬케이크와 다양한 유제품을 먹습니다. 넷째 날 포금의 날은 술을 마음껏 마시는 날이며 다섯째 날은 장모가 사위를 자기 집에 초대하는 날입니다. 여섯째 날은 시누이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대접하는 날이죠. 마지막으로 일곱째 날인 일요일은 작별과 용서의 날입니다. 마슬레니차 주간에는 여자들은 민속춤을 추며 즐깁니다. 또한 남자들이 두 편으로 나뉘어 벙어리 장갑을 끼고 서로를 때리는 격투를 하기도 하고 외나무 다리 위에서 속을 짚으로 채운 자루로 상대방을 때려서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마지막 날인 용서의 일요일에는 추첼라를 태우고 사람들은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는 말, 즉 상대에게 용서하세요라고 말을 하면 신이 용서하실 것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마슬레니차를 보내고 금욕과 절제의 사순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보통 모두 목욕을 하러 갑니다. 마슬레니차는 보통 3월인데 러시아는 3월이면 아직 눈밭입니다. 러시아의 봄은 그림 속에서처럼 눈밭에서 이미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봄은 봄입니다. 눈밭 속에서 꽃도 핍니다. 이 그림은 아직 남아있는 눈 사이로 제일 먼저 피어나는 수선화의 일종인 빠드스니에슈니키입니다. 한국에서는 진달래와 개나리가 봄을 알리는 꽃이듯이 러시아에서는 이 눈꽃이 봄을 알리는 꽃입니다. 빠드스니에슈니키의 사진을 보면 눈 속에서 핀 꽃이 처연하면서도 참 아름답고 단아합니다. 봄이면 모스크바 역에서는 모스크바 근교에서 핀 빠드스니에슈니키를 따서 모스크바에 팔러 오는 행상들과 보호종인 이 꽃의 불법 판매를 근절하려는 경찰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곤 합니다. 빠드스니에슈니키 눈꽃과 함께 시작된 봄 풍경은 하루가 다르게 푸른 빛을 더해갑니다. 봄이 너무 짧아 그런 짧은 허무함을 아쉬워하듯이 알렉산드르 푸시킨은 봄을 사랑의 시기라고 표현하면서도 다음과 같이 오히려 겨울을 그리워하는 시를 썼습니다. 봄, 사랑의 시기. 너란 현상은 얼마나 내게 흥겨운지, 얼마나 괴로운 흥분인지, 내 마음에, 내 피 속에, 심장에 얼마나 낯선 쾌락인지. 기뻐하고 반짝이던 모든 것은 지루하고 피곤해진다. 내게 눈보라와 거센 회오리를 겨울밤에 길고 긴 어둠을 돌려다오. 푸시킨은 그 아내 나탈리아와의 사랑 이야기와 결투로 유명하죠. 푸시킨은 29살이었던 1828년 12월 모스크바의 한 무도회에서 나탈리아 곤차로바를 처음 만났습니다. 막 사교교에 첫 발을 내딘 아리따운 16 나탈리아에게 첫눈에 반한 푸시킨은 몇 개월 후인 1829년 4월에 지인을 통해 청혼합니다. 그러나 거절을 당하죠. 충격을 받은 푸시킨은 카프카스의 군대로 떠나버립니다. 그러다가 1831년 푸시킨은 격렬한 구애 끝에 장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나탈리아 곤차로바와 모스크바에서 결혼합니다. 나탈리아는 상류사회의 꽃이 되었고 프랑스 장교 단테스와의 추문에 휘말리게 되죠. 그 후 단테스는 나탈리아의 언니 에카제리나와 결혼하게 되는데 그 이유도 나탈리아 때문이었다는 소문까지 퍼집니다. 단테스가
푸시킨의 동서가 된 다음에도 푸시킨 아내와 단테스와의 관계에 대한 추문은 상류사회에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귀족 무도회에서 단테스는 푸시킨의 아내 나탈리아를 모욕했고 그 다음날 푸시킨은 단테스의 양아버지인 헤게른 공작에게 비난의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단테스가 결투를 신청하게끔 한 것이죠. 결국 1월 27일 초르나의 리치가에서 푸시킨과 단테스의 결투가 성사됩니다. 푸시킨은 중상을 입고 쓰러지죠. 결투 후 사흘 후인 1월 29일 푸시킨은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푸시킨의 결투와 사랑 이야기는 푸시킨의 생애편을 참고하세요. 사랑꾼 푸시킨이 예브게니 아네긴에서 노래했듯이 겨울 동안 꽁꽁 얼어붙은 마음을 가진 이에게도 긴 겨울밤에 익숙해져 버린 심장에도 사랑의 계절인 봄은 너무 낯선 흥분인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마음만 흔들어 놓고 떠나버리는 얄궂은 봄 처녀와의 만남처럼 너무 짧고 허무하기도 합니다. 언제 왔나 싶게 여름에게 자리를 내주고 떠나버리기 때문이죠. 하지만 원하든 원치 않든 다가오는 봄을 막을 수는 없고 흘러가는 시간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돌 같은 심장을 가진 사람에게도 봄 같은 사랑은 찾아오고 또 지나갑니다. 때로 누군가에게 괴롭고 견딜 수 없는 고통과 기억을 남길지라도 사랑은 조금은 낯선 설렘과 흥분으로 다가와 어느새 여름맞을 준비를 해놓고 떠나는 봄처럼 사람의 마음을 온화하고 물컹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봄 기운으로 보드라워지고 따스해진 대지 위에서만 씨앗들이 굳게 뿌리내려서 고난 성장의 시간인 여름을 견디듯이 말이죠. 사람도 사랑으로 조금은 말캉해진 마음을 가져야만 인생이란 긴 노동과 성장의 나날들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아닐까요? 봄은 역시나 두려워 말고 사랑할 때란 생각이 듭니다. 러시아 미술과 문학 이야기 리드 러시아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